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부쩍 늘어나고 기운은 떨어져 식사 때마다 고민이 참 많으시지요? 무조건 굶거나 참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 근육을 갉아먹고 기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하지만 영양 구성과 조리법만 살짝 바꾸어도 든든하게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음식들을 순서대로 알기 쉽게 짚어드립니다. 단순한 열량 제한이 아니라 혈당과 근육을 모두 지키는 똑똑한 식사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음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핵심 기준은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비율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넉넉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체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반면에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된 기름이 섞인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공복감을 달래주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든든하게 유지하는 힘인데요.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식욕을 다스려 간식 생각을 싹 잊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조리 방식으로 기름에 바짝 튀긴 음식은 열량과 산화물질을 급격히 높이지요. 물에 푹 삶거나 쪄내는 조리법은 불필요한 기름기를 쏙 빼주어 몸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 놓고 든든하게 드셔도 좋은 최고의 1단계 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 외식 메뉴로 사랑받는 돼지고기 수육과 보쌈이 바로 가장 훌륭한 1단계 음식입니다. 고기를 물에 푹 삶아내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다만 달콤한 보쌈김치나 비빔막국수는 당분이 매우 높아 양을 꼭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상추와 깻잎 같은 신선한 쌈 채소를 듬뿍 곁들이시면 혈당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담백하게 구워낸 통닭구이도 1단계에 해당하는데요.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여 50대 이후 근감소증 예방에 으뜸인 식품이지요. 설탕과 물엿이 듬뿍 들어간 양념 대신 소금이나 후추로 가볍게 간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약간의 요령만 더하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2단계 음식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노릇하게 구워 먹는 삼겹살은 지방이 많아 보여도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높습니다. 삼겹살 자체가 살을 찌운다기보다는 식사 끝에 드시는 볶음밥과 냉면이 진짜 문제입니다. 탄수화물과 동물성 기름이 몸속에 동시에 들어오면 뱃살로 축적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삼겹살을 드실 때는 밥과 면을 과감히 내려놓고 신선한 쌈 채소를 푸짐하게 곁들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기시는 쌀국수 역시 지혜롭게 먹기 좋은 2단계 음식인데요.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이라 부담이 적지만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 혈당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숙주나물을 2배로 듬뿍 넣고 기름기 적은 소고기 고명을 더해 단백질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뜨끈한 국물로 속을 달래주는 샤브샤브가 왜 훌륭한 식단인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볼까요? 배추와 버섯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신 뒤 살코기를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매우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넣어 끓여 먹는 죽과 칼국수는 흡수율이 빨라 뱃살의 주원인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바쁜 일상에서 자주 찾는 햄버거 역시 단품으로 드신다면 훌륭한 2단계 식단이 되는데요. 고기 패티의 단백질과 신선한 토마토, 양상추가 조화를 이루어 든든한 영양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곁들이는 감자튀김과 설탕 탄산 음료는 중성지방을 폭발시키니 반드시 제로 음료로 바꾸세요. 다음으로 파스타는 일반 밀가루와 달리 듀럼밀로 만들어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는 장점이 있지요. 크림 소스 대신 올리브유와 마늘을 듬뿍 넣은 알리오 올리오에 새우나 닭가슴살을 곁들이면 참 좋습니다. 출출할 때 생각나는 라면도 튀기지 않은 겉면을 고르고 달걀과 대파를 듬뿍 넣으면 안심할 수 있는데요. 나트륨이 가득한 국물은 서너 숟가락만 맛보시고 면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양과 조리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3단계 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해 보이는 초밥은 밥을 줄 때 설탕과 식초가 많이 들어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초밥 10점을 드시면 밥 한 공기 반을 훌쩍 넘기게 되므로 밥 양을 반으로 덜어내고 드셔야 하지요. 흰살 생선인 광어나 도미, 연어처럼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위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염분이 높아 밥을 부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두부와 버섯, 기름기 없는 돼지 안심을 가득 넣어 찌개 건더기 위주로 든든하게 식사를 즐겨보세요. 바삭하고 고소한 돈가스는 두툼한 돼지고기의 단백질 덕분에 적당량만 즐기면 좋은 메뉴가 됩니다. 지방이 많은 등심 대신 부드러운 안심 부위를 고르고 소스는 푹 찍지 말고 살짝만 찍어 드셔야 하지요. 식사 전에 양배추 샐러드를 넉넉히 씹어 드시면 위벽을 보호하고 기름진 성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지금부터는 방심하고 드셨다가 순식간에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4단계와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손꼽히는 쫄깃한 당면 순대는 고기가 아니라 전분 덩어리로 채워져 있어 위험합니다. 순대 속 당면은 순수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고 그대로 내장 지방이 되기 때문이지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드시는 것은 탄수화물 폭탄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순대가 생각나실 때는 당면 부위 대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간과 허파 위주로 골라 드셔보세요. 이제 다이어트와 혈관 건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5단계 위험 음식들을 확실히 알아볼까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입맛을 사로잡은 얼큰한 마라탕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을 품고 있는데요. 진하고 구수한 사골 육수의 비밀은 엄청난 양의 소기름과 향신료 기름이 듬뿍 들어간 탓입니다. 여기에 쫀득한 중국 당면과 분모자까지 더해지면 혈관을 막는 포화지방과 탄수화물 폭탄이 완성되지요. 마라탕을 드실 때는 면류를 완전히 빼고 청경채와 숙주나물, 버섯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물에는 엄청난 나트륨과 기름기가 녹아 있으니 절대 들이켜지 마시고 가볍게 맛만 보셔야 하지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피자 역시 정제 밀가루 도우에 기름진 가공육이 얹어진 대표적 고위험 식품입니다. 포화 지방이 가득한 치즈와 짠 페페로니가 어우러져 식욕을 자극하고 한 번에 여러 조각을 먹게 만드는데요. 피자를 드실 때는 미리 삶은 달걀이나 채소 샐러드를 먼저 드신 뒤 딱 2조각 이하로만 제한하세요. 고소한 기름 냄새로 발길을 붙잡는 소곱창과 대창 구이는 체내 지방 합성을 부르는 주범이 됩니다. 살코기 단백질이 아니라 몸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끈적끈적한 포화지방 덩어리를 섭취하는 셈이지요. 기름이 가득 뺀 불판에 밥까지 볶아 드시는 습관은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습니다. 곱창집에 가신다면 기름진 대창보다는 쫄깃한 막창이나 염통 부위를 고르고 부추를 산더미처럼 곁들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국민 외식 메뉴는 바로 달콤하고 짭짤한 짜장면 한 그릇입니다. 춘장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과 물엿, 돼지 기름이 함께 볶아져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정제 밀가루 면과 설탕 춘장이 만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남은 에너지가 즉시 뱃살로 굳어집니다. 중국집에서는 면 대신 해산물과 채소가 가득한 잡탕밥이나 짬뽕 건더기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결국 중장년의 다이어트는 무작정 굶는 고통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과 조합의 승패가 갈리는 법이지요. 먹고 싶은 음식을 무조건 참으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폭식을 부르게 됩니다. 탄수화물과 나쁜 기름의 만남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살코기 단백질을 챙기는 지혜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외식 메뉴를 고르실 때 먹는 순서와 조리법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혈관을 맑게 하고 무거운 뱃살을 가볍게 비워내는 가장 확실한 명약이 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끼니 건강하고 기분 좋은 식사를 챙겨 드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본 영상의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영양 지침이며 개인의 질환 치료나 전문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